차선 변경도 가능합니다. 깜빡이를 오른쪽에 넣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 보고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둘, 셋. 테슬라의 모델 X입니다. 출발 전에 락트럭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바퀴 거의 한 2.12나 2회전 정도 합니다. 굉장히 락트락이 타이트한 거죠. 그만큼 이제 스포츠 주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모델 X도 모델 S하고 거의 같은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세로로 긴 17인치의 터치로 가능한 스크린이고요. 요 클러스터도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따로 아날로그 계기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에서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러스터 왼쪽에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지도 정보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개선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많이 부드러워요. 스티어링 필링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모델 S하고 마찬가지로 모델 X에서도 버튼이라고 찾기에는 여기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 터치 스크린으로 다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나 이런 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도 여기 하단 부분에 차량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쪽을 좀 주행을 여기 모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 모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스티어링 모드가 있어요. 컴포트라고 표준 즉시 바로 적용이 되긴 합니다. 스포츠 모드 하면은 좀 더 많이 무겁게, 컴포트는 좀 편안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가속 모드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음성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바로 음성 지원 시스템이 보급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설정 같은 거를 할 때 그래서 직접 타이핑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것보다는 음성으로 검색하는 게 요 근래 그 대체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더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면 무엇보다도 오토파일럿을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에 총 8개의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윈실드에 3개, 양 사이드에 각각 2개씩, 그리고 차량 후방에 하나씩 해서 총 8개의 카메라가 자율주행을 돕게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 중에 자율주행이 오토파일럿이 가능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 앞에 3개의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다 막아보고 주행도 해봤는데요. 나머지 카메라들이 이 앞에 카메라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토파일럿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이 너무 그 레인의 센터링을 유지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차선 변경까지도 가능해요.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지가 알아서 레인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뒤 차량이 다가올 때나 좀 밀집된 그런 교통 상황에서 좀 약간 부조화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국도에서 오토파일럿을 시행하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2차선 국도인데요. 우회도로 3거리 교차로에서 양평
방면 좌회전입니다. 오, 좀 급한 커브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오토 스티어 기능에서 차선 변경도 가능합니다. 깜빡이를 오른쪽에 넣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뒤에 보고 들어가고, 깜빡이는 자동적으로 안 끄네요. 꺼줘야 됩니다. 차량이 많으니까 차선 변경이 취소가 되네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틈을 노리고 있어요. 뒤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얘가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호만 계속 주고 끼어들어야 되는데 기차가 다가오니까 또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고속도로 상황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용화된 차량 중에 이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 정도로 하는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이다스 시스템을 오토파일럿 하면서 전방에 레이더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라이다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비전 중심이죠. 영상 중심으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시캠이라는 게 새로 있는데요.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처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파일을 하나를 만들 줄 알았더니 전방, 왼쪽, 오른쪽 각각 파일을,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요. 3개 파일이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이게 3개 파일을 만들어서 1분 단위로 저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지도 정보가 주행하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표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 지도가 더 정확하고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더 편해 보입니다. 모델 X가 지금 6인승 차량인데요. 뒤에 시트를 어떻게 변형하냐에 따라서 7인승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법 6, 7인승이라면 가족이 타는 차량인데 소음이 제법 있어요. 타이어가 20인치 타이어인데 노면 소음이 제법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차량에 비해서 시끄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훨씬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면 소음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가족에 맞춰서 좀 부드럽긴 합니다. 분명하게 아주 딱딱한 정도는 부드러운긴 하지만 제법 노면을 상태를 그대로 다 전달해주고 있어요. 약간 서스펜션이 좀 더 부드럽거나 충격 흡수를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왔다 가는 겁니다. 인천공항이 모델 X가 뒤에 2열 도어를 열면, 팔콘 윙 도어를 열면 마치 비상하는 비행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상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좀 갔다 왔고 사람을 가득 태우고 5명 정도를 태우고 과연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확인해 보려고 새벽 일찍에 좀 왔습니다.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6명이 타서 그런가 전비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항상 그 전기차는 이쪽에서 예상하는 전비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255km 달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도로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온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거의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모델 S 때만 해도, 모델 S 그때 90D였나요? 그때 몇 년 전 시승할 때만 해도 오토파일럿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토파일럿, 모델 X에 적용된 오토파일럿은 너무 정교합니다. 물론 한 1분 정도에 한 번씩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기는 해야 됩니다. 너무 편해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오토파일을 동작시키는 레버가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데, 요 레버를 갖다가 다이얼 돌리듯이 돌리면 차간거리 2, 1 해서 총 볼까요? 몇 단계까지? 7단계까지 앞차하고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4 정도, 3 정도 하면 가장 적합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좀 볼 것 같으면 킬로미터 주행하는데 거의 한 230 와트아워가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타고 있는데 거의 일정해요. 물론 급가속하면 급격하게 에너지 소모율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상태로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선을 보여주는데요, 이 차선 정보가 아주 정밀합니다. 가끔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정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선에 지금도 주행하는 차선에 우측에 있는 2개 차선까지도 다 같이 레인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레인도 같이 보여주고요. 우측에는 차량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 카메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차량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지금 차량이 다가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차량 크기에 또 맞춰서 같이 모양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용차면 좀 낮은 세단 형태로 보여주고, 이 차량의 형태까지도 다 구분해요. 앞에 이렇게 전방에 있는 차량이 3개가 있는데요, 스타렉스, 왼쪽에는 니로, 오른쪽에는 승합차가 있어요. 트럭이 있는데요, 거의 그것까지도 같이 잘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받쳐져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네요. SUV답게 제법 높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도 에어 서스펜션이 동작해서 차량을 높이고 낮추고 하다 보니까 제법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트도 그 차량 바닥에서부터 더 높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윈실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그 시트로엔 피카소라고 하죠. 요즘에는 스페이스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차량처럼 윈실드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형태예요. 운전자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개방된 상태라서 시야는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약간은 좀 그 제동 성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브레이크에서 잡는 것 뿐만이 아니라 타이어가 제동 성능을 좌우하기는 합니다. 시승차다 보니까 트레드가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됐어요. 좀 과격하게 몰았는가 본데요, 시승하시면서. 그래서 제동력이 그렇게 확실하게 제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동 상태가 차량 성능이 월등한데
그 제동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타이어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어도 굉장히 큰 파워를 냅니다. 앞하고 뒤하고 100D 모델인데요, 듀얼 모터가 들어갔어요. 이 듀얼 모터다 보니까 확실히 파워가 2배로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앞하고 뒤 193kW고 토크만 330Nm의 토크라서 그 두 개가 밀어주는 힘이 막강합니다. 제로백이 한 5초 정도대에 이르는 그런 출발 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모터 특성상 초반에 굉장히 강한, 아찔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현기증 나는 그런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확실히 제동 성능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토파일럿 성능이 다시 한번 칭찬하게 됩니다. 국도 주행에서도 굉장히 급한 커브길인데도 너무 잘 가요. 네. 너무 그 베스트 드라이버가 스티어링 휠을 조절을 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 잘 틀고 있어요. 네. 다른 브랜드 차량들은 센터링해서 차선의 중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 거의 무인자차의 수준에 가깝게 주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 문제인데요, 노면에서 제법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부 소음이 많이 올라오고, 달리면 이게 모터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법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듯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 시끄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귀가 더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도 구간을 달려봤는데요, 배터리가 차량의 하부에 그 앞바퀴하고 뒷바퀴 축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차량의 거의 전기차들 대부분 한 4분의 1 정도의 무게가 배터리 무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km 이후 오른쪽 서울 올림픽대로 방향입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인지 확실하게 더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코너 돌 때 회전 구간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달리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차량 무게가 모델 X의 현재 총 중량이 한 3톤에 육박합니다. 운전자까지 타고 하면 3톤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심력이 작용하면 확실히 그 회전 구간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이탈하려고 하는 그 제한되는 속도 그 한도는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싱을 한다던가, 레이싱도 그냥 드래그 레이스가 아닌 트랙 레이싱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확실히 무게중심이 확실히 흐트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토파일럿을 쓰면서 종종 그 자기가 어떤 지역에 따라서 속도 제한을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서 갑자기 도로 표지판으로 제한 속도가 80인데도 어느 순간에 한 50km로 줄였다가 조금 다른 구간에 가면 또 그 80까지 유지했다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형을 잘못 판단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모르겠는데 오토파일럿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방 국도를 달릴 때는 과속 방지턱이 제법 많이 있어요. 보통 국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과속 방지턱이 얼마 후방에 있습니다, 전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속 방지턱이 특별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 색이나 이런 거를 카메라로 인식해서 속도를 자동적으로 줄인다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오토파일럿에 추가시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오토파일럿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 모델 X 100기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차량을 먼저 좀 둘러보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주행해 보니까요, 배터리를 갖다가 약 한 45% 정도를 쓰고 200km 조금 안 되게 달렸어요. 안전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기만 하면은 한 400km 이상, 공식적인 460km 정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어디를 못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엑셀에 발을 얹어도 금방금방 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낭비를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제법 큽니다. 주로 오토파일럿 이용하고 크루즈 컨트롤 이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행거리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이 좀 변화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앞하고 뒤에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간대요. 유도 전동식 모터예요. 인덕션 모터가 사용됩니다. 인덕션 모터가 테슬라가 유명하기로 한데요. 2019년 모델 아마 10월부터 들어오는 모델 X부터는 앞부분에 PMSM에서 영구자석이 들어가는 모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력은 지금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행하면서 좀 불편했거나 약간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제 통풍 시트가 제일 아쉽습니다. 1억이 넘는 차량인데 특히 가족들이 타고 요즘에 많이 습하고 덥잖아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제일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이 도어가 자동으로 열고 닫다 보니까 동작을 참 잘해요. 센서가 있어서. 근데 가끔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 기능이 뛰어나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중앙 레인을 유지하는 거는 일도 없고요. 웬만한 도로를 그냥 운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토파일럿 기능들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국도를 좀 달릴 때 과속 방지턱이 제법 많아요. 근데 과속 방지턱 위에 색깔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영상 인식을 통해서 적용해서 사람이 하듯이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서 속도를 다시 높이는 방식을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X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모델 X 충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DC 충전, 슈퍼차저하고요. 여기에 지금 충전하는 완속 충전, 데스티네이션 충전이 있겠습니다. 이 데스티네이션 충전 같은 경우는 7kW로 충전되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120kW로 충전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되는 거죠. 원주의 오크밸리에 와 있습니다. 오크밸리에 슈퍼차저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차저에서 좀 급속 충전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OC가
한 55% 정도가 있어요. 24분부터 충전을 시작해서 지금 57분이네요. 한 33분 정도 지났습니다. 55%에서 92% 정도까지 충전이 됐고요. 전기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30kW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 버전 3가 곧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충전 방식인 120kW보다 2배 정도 빠른 250kW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슈퍼차저 버전 3가 나오면 더욱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모델 X는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비교 불가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고 강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많은 편의장치 그리고 자동화된 기능, 거의 대부분 오토로 다 동작해서 운전이 너무 쉬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테슬라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재미있고 뭔가 자꾸 기대하게 만드는 차량들이었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그 이스터 에그를 통해서 다양하고 재미를 추구하게 했고요. 그리고 OTA라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무선 업데이트가 기존의 다른 차량들처럼 내비게이션 정보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기능까지도 바꾸기 때문에 점점 자꾸 이 차량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거를 다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